안녕하십니까, 김혜주입니다. 자, 43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 건데, 자, 주제니까 뭐에 대한 글인지 고르는 거죠. 아이들은 노력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라는 건 놀이, absorption은 몰두란 뜻이 있어요. 이야기의 몰두와 놀이 사이를 노력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둘 다가 같은 행동의 형식인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이를 노력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 고등학교 3학년 문제들은 다 이 앞대가리, 첫대가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뒤에 예시들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게 되면 플레이라든지 absorption 사이를 구별을 안 한다는 얘기죠. 역할의 어떤 그 역할을 가지는 것은 어디에서 서술적으로 구조되어진 선장 게임에서의 역할을 취하는 것은 뭐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누군가가 영화에서 봤었을 때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는 것보다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건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랑 뭐랑 비슷한 얘기야. 구조된 게임 내에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영화를 봤을 때 그 캐릭터를 확인하는 어떤 역할을 취하는 것. 영화에서, 그죠? 영화에서의 역할과 게임에서의 역할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놀이에서의 역할과 영화에서의 역할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비슷하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생각되어질지도 모릅니다. 대절 이하라고. 가주어 이시면 대절이니까 대절 안에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as라는 부사들을 꼈죠. 그들이 10대로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포기한다는 것이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논지가 바뀌었죠. 이거는 여기까지가 인트로 백그라운드고 어떻게 요약하면 좋으냐면 어린아이의 시절과 그 다음에 놀이 시절과 영화에서 봤던 거는 다를 바가 없고 점차 나이를 먹을수록 아이들의 놀이를 포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 놀이가 그죠? 역할 영화 그죠? 영화에서 캐릭터들을 확인하는 역할을 취하는 거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취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어린 시절의 어떤 플레이를 포기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린 시절에 놀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뭐 반대로 말하면 어린 시절이 계속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대신에 기반과 흥미는 이런 행동의 기반과 흥미는 변하고 발달합니다. 스포츠를 보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픽션을 연기하는 것으로 노블 무비를 연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 비디오 게임으로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놀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린 시절의 기반으로 여러 가지로 발달한다는 얘기죠. 픽션에서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감정 그러한 세상의 감정을 경험할 때 이것은 뭐에 대한 신호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regress라는 거 우리말로 했을 때는 뭐 일관적이지 않고 후퇴되어진 어떤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인합니다. 뭔가 은유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뭐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방식인데 어떤 새로운 방식이냐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새로운 방식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은 기인합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예전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뭔가 은유적인 변화야.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의 감정을 경험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일관적이지 않은 신호, 일관적이지 않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얘기는 일관적이라는 얘기죠. 즉 어린 시절과 지금 시절과는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런 거에서 우리 스스로를 뭔가 은유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전의 기반을 통해서 뭔가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은 나온다. 그러니까 정답은 뭘 말하고 싶냐면 어린 시절의 기반이 어른 역할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럼 해석을 몇 번 해보면 되냐면 좀 어려웠긴 했는데 1번 플레이 타입과 연기 유형과 감정적인 안정성 사이의 관계 감정적인 안정성 안 나왔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2번은 이유인데 뭐에 대한 이유냐면
어린 시절의 상상적인 캐릭터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 그러니까 상상적인 캐릭터를 여기선 identify with 뭐뭐나 동일시하는 거죠. 어린 시절의 상상적인 캐릭터들과 뭔가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한 이유. 내가 만화 주인공을 따라하는 것에 대한 이유 아니죠. 자, 방식인데 10대들이 좋은 독서 습관을 발달시키는 것을 돕는 방식. 독서 습관 안 나왔고요. 4번. 계속되어진 관계, 열중, 뭐에? 바뀌어진 형태. 어린 시절 이후에 놀이에 바뀌어진 형태, 계속적인 영향. 정답은 4번이 맞는 거지. 5번. 효과인데 어떤 효과냐면 독자들의 상상력의 서술적인 구조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어떻게 서술을 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죠. 독자들의 상상력을 바뀔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니까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다는 얘기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비록 인지적 그리고 심리적인 접근이 강조한다 할지라도 나이를 먹음에 따라 손실을 어떤 나이에 먹음에 따라 손실이냐면 아마 손상을 입힌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동기부여적인 이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올드 절이네요. 여기까지. 다시 해석을 해보면 비록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접근 방법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손실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 나이를 먹음에 따라 뭔가 손실이 있다는 걸 강조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나이를 먹었다면 손실이냐면 사회적인 인식을 손상시키는 손실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동기부여적인 이론은 지시합니다. 뭘 지시하냐면 아마 몇 가지 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지시합니다. 뭐 혹은 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지시합니다. 논지가 바뀌었죠. 굉장히 나이를 먹음에 따라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들은 뭘 나타내? 이익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이를 먹음에 따라 이익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찰스와 이 사람은 리뷰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증거를 리뷰했습니다. 나타내는. 뭘 나타내죠? 사람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그들이 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좀 더 가까운 사회적인 관계에 우선순위를 주는 경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증거를 리뷰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집중하는 건데 감정적인 웰빙, 감정적인 어떤 좋은 상태를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증거를 얻었고요. 그리고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적인 정보에 집중한다는 걸 나타내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동안에. 나이를 먹음에 따라 사람들이 뭔가 긍정적인 감정적으로 잘 사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한다는 얘기지. 이러한 변화적인 동기부여적인 목표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늙은 나이에서 동기부여적인 이런 변화하는 목표는 영향을 끼칩니다. 뭐에? 집중에 대해서. 그리고 접근인데, 프로세싱은 어떤 처리인데, 사회적인 큐인데, 환경으로부터의 사회적인 실마리. 죄송합니다.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환경으로부터의 사회적인 실마리에 대한 어떤 처리라든지 사회적인 실마리에 대한 뭔가 집중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면 되겠죠. 이러한 동기부여적인 변화는. 자, 그 다음에 이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오브에다가 괄호 한번 쳐보면은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오브에 대한 전치사구가 앞으로 튀어나온 도치가 되겠죠.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is가 동사고 preference of positive bias가 주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전치사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주어 동사 바뀐 거니까 주어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긍정적인 편견에 대한 존재는 긍정적인 뭔가 긍정적으로 자꾸 가야겠다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오랜 늙은 나이에서의 감정적인 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목할 만한 경향, 그리고 집중할 만한 경향, 그리고 더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기억하는 경향. 뭐랑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정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으로 하려는 경향. 이러한 긍정적인 기반의 존재는 늙었을 때 훨씬 더 중요성을 갖습니다 하면 되겠지. 자꾸 뭘 말하고 싶냐면 나이가 올라갈수록 뭐 대신에 뭐야? 부정적인 거. 그래서 어떻게 말?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니까 오히려 나이가 먹음에 따라 우리가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경우는 뭐야?
이런 거에서 이런 거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삶의 경험에 대한 역할은 사회적인 스킬이라든지 사회적인 기술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역할은 또한 나타냅니다. 오래된 나이 먹은 성인들이 보여준다는 거, 이익을 몇 가지 측정에서 사회적 인식의 측정에서,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니까 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능숙하고 훨씬 더 사회적인 스킬에서 더 좋은 어떤 이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나이가 먹음에 따라 오히려 이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1번 오랜 나이,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이것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1번이 제일 맞죠?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2번 사회적인 스킬을 날카롭게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막는 것은 사회적인 스킬을 날카롭게 합니다. 뭔가 부정적인 걸 자꾸 막아야지만 사회적인 스킬이 날카로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긍정적인 사고가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1번이 더 맞는 거지. 2번 Senior Achiever, 그죠? 뭔가 노인에 달성하는 것으로부터 평생의 목표에 대한 어떤 레슨, 수업들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음에 따라 뭔가 평생 수업 이런 얘기 아니죠. Getting older라는 건 나이를 먹는 거, 즉 역할인데, 길인데 성숙함과 객관성으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진다 이런 얘기 아니죠. 긍정적인 마인드와 행동, 팁인데 나이를 되돌리는 것,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이가 조금 줄어든다,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이 제일 맞는 것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을 보게 되면 일단 사람들은 뭐로부터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 컨텍스트로부터의 사람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동기부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지하는데 스스로의 통제된 에이전스라든지 컨트롤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동기부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적인 문화적인 어떤 컨텍스트는 훨씬 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통제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존재를 유지하는데 훨씬 동기부여됩니다. 여기서 as는 뭘 말하냐면 뒤에 뭐가 나냐면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as가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전치사는 뒤에 명사 구가 나오는 거고 접속사는 주어 동사 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경우는 접속사로 쓰였을 때 as는 because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when도 가능하고 뭐뭐할 수록도 가능하고 뭐뭐로서도 가능하다고 했고 전치사는 무조건 뭐뭐로서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이것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라는 because가 좀 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접속사 as 된 거라 접속사 as로 쓸 수 있다는 거니까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와 함께 어떤 형태냐면 agency 형태와 함께 여기서 중요한 거는 with this form에다가 괄호를 한번 쳐보시면 agency까지 괄호를 쳐보시면 전치사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된 거죠. 그러면 신념은 오게 됩니다. 이러한 에이전시의 형태와 함께 이러한 어떤 모습의 형태와 함께 신뢰가 오게 됩니다라는 일단 도치가 된 구문이고, 그럼 중요한 건 이 대시라는 역할은 빌리프를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절이기 때문에 대절이잖아. 꾸며주는 건 관계사 절이든지 뭔가 관계 대명사 절, 동격 절이든지 절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면은 꾸며준다는 얘기는 동사에서 선행사로 돌아가서 뭐뭐 하느니까 동사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봤을 때 대절의 주어가 individual success가 주어인데 이거에 대한 만약에 depending이 동사가 아니라고 하면 동사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으로 봐야겠죠. 개인적인 성공이 주로 의존하는 신념은 오게 됩니다. 뭐에 의존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의존하는 신념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절에 절이기 때문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없기 때문에 depend로 바꿔야겠죠. 2번 틀렸고 3번 독립적인 개인은 뭐 할지도 모르고 훨씬 더 이끌릴지도 모릅니다. 뭐 하도록? 대처하도록. 여기서 중요한 거는 to cope이라는 얘기는 뭐뭐 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드라이빙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순간 독립적인 개인을 이끄는 중입니다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목적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드라이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끌려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대처하기 위해서. 따라서 PP 형태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대절 중에서도 어떤 대시 있냐면 명사절, 접속사 대시 있죠. 명사절에서 명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랑 목적어랑 보호 역할을 하는데 이 대절이 여기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야. 명사절 접속사 대시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면 안 되고요. 대절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와야 되냐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거죠. I say that 나는 말한다. He eats an apple 이런 식으로 이 that은 명사절 that 왜냐하면 say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이 명사절 that은 앞에 선행사가 나오면 안 되고요. 대절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대절에 연구자들은 보여줬다 대절인데 명사절 that이기 때문에 선행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뒤에 East Asian 주어 prefer to 동사 receive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receive라는 건 prefer to receive까지가 동사고요. more social support가 목적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맞다라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는 보여줍니다. 동아시아가 받는 걸 선호한다고 뭐가 아니라 구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걸 선호한다고 뭘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서포트를 받는 걸 선호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맞다 보시면 되겠고 자 5번에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존재하고 뒤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맞기 때문에 5번 맞는 거라고 넘어가면 되겠지.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자, 청킹이라는 것은 덩어리화를 하는 것, 그룹을 짓는 거 이런 뜻입니다. 덩어리화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뭐의 음악의 인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덩어리로 묶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라는 그 음악을 받겠죠? 음악을 우리 뇌 속에 음표당 음표 하나하나로 우리 뇌 속에 새긴다면, 인코드는 새긴다면 우리는 고군분투합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는데 복잡한 뭐보다 가장 간단한 아이들의 동요보다 조금 더 훨씬 더 복잡한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음표 바이 음표라는 것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청킹 일일이 하나하나라는 것은 뭐랑 지금 반대가 되냐면 청킹 능력과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청킹으로 한다면 청킹이란 반대되는 일일이 음표 하나하나로 한다면 이해를 잘 못하게 된다? 당연히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훨씬 더 성취되어진 음악가들은 뭔가 이제 악보를 작곡을 할 수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는 수천 개의 음표를 포함하고 있는 뭐로부터? 기억으로부터. 뭐 없이? 음표 없이. 음표가 없다고 나오니까 당연히 상상, 기억으로부터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음표 없이 그냥 다 기억으로도 작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에 놀라운 해상에 대한 성취 능력은 만들어집니다. 가능하도록 가능하지 못하도록 뒤에 봅시다. 가능하지 못하도록인데 음악적인 과정을 기억함으로써 자, 음악적인 과정을 기억한다라는 건 이거는 전체 청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청킹을 함으로써 당연히 음표 바이 음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나왔기 때문에 청킹을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된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봐야겠죠. 이미 빠져야겠죠. 그죠? 뭐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적인 음표가 아니라 청킹에 의해서 해상에 대한 놀라운 성취 능력은 가능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네가 요청한다면 O형식이죠. 피아니스트가 모차르트 소나타를 41마디로부터 시작하도록 요청한다면 그녀는 아마도 정신적으로 다시 연주해야 됩니다. 음악을 뭐로부터? 처음으로부터 어디까지? 그 바에 도달할 때까지. 당연히 우리 인간은 음표 개개인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41번째를 딱 여기부터 해달라고 하게 되면 41번째를 당연히 우리 하나하나 개인별로 음표별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와야겠죠. 당연히 정신적으로 처음으로 와야 된다. 뭐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가보면 5번 한번 가볼까요? 자,
뮤지션들이 실수를 한다면 리허설 동안에 실수를 탁했어. 그렇다면 그들은 다시 처음으로부터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표 개개인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덩어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앞으로 와야 되는 것이. 정답은 맞는 거니까 3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경쟁은 주장합니다. 어떤 불평등의 시스템을 어디에서 학교나 사회에서의 불평등의 뭔가 시스템을 주장합니다.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경쟁적인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은 이상적입니다. 경쟁적인 개인주의에서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게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경쟁적인 개인주의에 대한 이상입니다. 맞잖아?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 삶에서의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가 오롯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오롯이 그 혹은 그녀 자신의 노력과 장점에 달려 있다라는 개념인 개념주의의 이상입니다. 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냐면 1번이면 2번이죠. 각각의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쟁하고 성공할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인 개념주의의 이상입니다.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수능 정시 100%라고 하면 야, 너랑 얘랑 똑같은 경쟁을 통해서 점수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죠? 개인의 성공이 그냥 네가 공부했냐 안 했냐에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각각의 사람이 경쟁은 너도 당연히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은 똑같은 어떤 기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기간을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당연히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개념이 개인주의죠. 그러니까 오롯이 너한테 달려있다는 얘기야. 성공과 실패는. 왜냐하면 너랑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똑같이 할 만한 노력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지는 거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는 오롯이 너한테 달려있다라는 게 개인주의라는 얘기죠. 경쟁적인 개인주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경쟁적인 개인주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설명이 되는 거야. 탑빙 3번 글이죠. 인트로 부분에 백그라운드가 나오고 상식, 개인주의, 경쟁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지. 이거는 당연히 오롯이 성공과 실패는 누구 탓? 개인 탓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논지가 바뀌게 되는 탑빙 3번 글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라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스카운트가 나왔기 때문에 논지가 바뀌는 거야. 이것은 강력한 영향을 무시합니다. 뭐에 대한 영향이냐면 인종, 성별, 클래스, 어떠한 다른 측면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야, 너희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너는 예전부터 사교육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면 사교육을 못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랑은 당연히 차별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얘기야. 경쟁적인 개인주의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혹은 사람들의 기회인데 이런 성공에 대한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회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다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강력한 영향을 이것은 무시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잘 어렵게 이제 뭐 몸의 구조를 가진 장애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경쟁적인 개인주의는 주어 탓을 합니다. 뭐에 탓을 합니까? 실패를 탓을 오로지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뭐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제도나 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냐면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서 몇몇의 사람들에게 privilege,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만 오히려 책임을 둡니다 하면 되겠죠. 자,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오롯이 성공과 실패는 경쟁적 개인주의는 개인 탓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 일단 볼까요? 일단 뒤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주의는 뭐로부터 다릅니까? 개인성과는 다릅니다. 어떤 개인성이냐면 각각의 사람들의 독특한 성장인 개인성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완전한 특징인 개인성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랑 개인성이랑 다르다는 얘기야. 경쟁적인 개인주의는 사실 뭘 방해하냐면 개인성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오롯이 성공과 실패는 개인 탓이라고 돌리는 게 개인주의지 개인성과는 별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실패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축복이 될 수 있다가 경쟁적인 개인주의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죠. 2번 단지
함께 함으로써, 그죠? 이건 여기 튀어나온 거.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only라는 전치사가 튀어나온 거죠. 단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치된 거고. 같이 일함으로써, 함께 일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아닌 거고. 승자와 패자는 deserve 자체가 뭐냐면 그럴만하다. 얻을만하다. 그들이 얻는 것을 얻을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얻었던 것을 얻을만하다라는 얘기는 야, 네가 열심히 안 했으면 그냥 네가 열심히 안 한 것을 네가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야? 패러프레이징이 뭐야 이거는? 그냥 개인에 달려있다 라는 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으로 될 수 있겠죠. 승자와 패자 둘 다는 그냥 그들이 현재 얻은 것을 얻을만 합니다 라는 얘기는 개인에 달려있다는 얘기야. 그냥 네가 못했으면 못한 게 그냥 얻을 만한 가치고 네가 잘했으면 잘한 게 그냥 얻을 만한 가치야.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아. 사회 탓으로 돌리지 않아. 오롯이 개인에게 달려있어 라는 패러프레이징 정답 3번이 맞는 거지. 되게 잘 낸 문제고 좋은 문제고요. 패러프레이징 잘 낸 문제입니다. 3번 경쟁적인 건강한 경쟁은 개인의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뭐 경쟁이 개인의 성장 얘기 아닌 거고. 5번 경쟁은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뭐 하는 게 협동하는 것이 협동 아니고 정답은 3번이 제일 맞다는 얘기죠.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활용 제품의 블랭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하는데? 그것들의 수요의 강도를 설명하는데 블랭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용품의 뭐가 굉장한 다 그거에 대한 강력한 뭔가 수요를 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이유 중 하나는 뭐에 대한 이러한 높은 비율의 알루미늄 재활용의 높은 알루미늄 비율은 재활용이 높네요. 그런 이유 중 하나. 그리고 훨씬 더 낮은 비율인데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에 대한 훨씬 더 낮은 것들 중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알루미늄은 굉장히 재활용이 높고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낮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는 차별화된 어려움입니다. 다른 어려움입니다. 어떤 서로 다른 어려움이냐면 높은 퀄리티의 제품이 버려진 물질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폐기 처리하는 물질로부터 높은 수준에 대한 제품이 얻어질 수 있는 생산될 수 있는 차이입니다. 버려진 거로부터 얼마나 수준 높은 것들을 얻어질 수 있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뭐가 뭐하는 반면에 알루미늄 캔의 수십 가지 알루미늄 캔이 상대적으로 봐봐. 유니폼 퀄리티라는 것은 단일한 퀄리티죠. 단일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쓰레기 플라스틱은 상당히 오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물질로 혹은 매우 다른 그죠? 유형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루미늄이 재활용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단일한 질이야. 근데 서로 다른 유형이라는 얘기로 지금 대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 플라스틱 제조 과정은 이제 여기선 용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impurity라는 게 뭔 뜻이죠? 불순물에 대해서 용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형을 했고 플라스틱은 불순물을 싫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탕한 것들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예시고요. 두 번째 예시. 한번 남아있는 오염물질은 그 철에서 남아있는 물질은 빈번하게 제거될 수 있는 높은 어떤 온도의 그 소비에 의해서 연소에 의해서. 그러나 플라스틱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높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거는 오염물질을 없애면 그냥 불에 태우면 돼. 왜냐면 철이 끓는 점이 높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그 온도에 하게 되면 플라스틱 자체가 녹아버려. 그죠? 마침내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냐면 위험한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들은 머큐리라든지 리드, 순과 납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은 추가적인 복잡성을 뭔가 제기합니다. 여기서는 자, 순수하는 게 아니고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머큐리랑 리드라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노란색 글씨는 뭐냐면 순수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잡탕한 거, 불순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재활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답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재활용된 제품에 자
퓨리티라는 거 순수함, 순도가 제일 맞겠죠. 얼마나 진짜 플라스틱에 그 진짜 단이나 순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순도 자체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 플라스틱도 나왔고요. 또 이제 납과 그 다음에 뒤에 봤을 때 순.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어떤 거냐면 쓰레기인데 납과 순이죠. 이것도 서로 다른 유형이잖아. 그러니까 단이라는 게 있고 서로 다른 유형끼리 대조를 한 거니까 오히려 굉장히 재활용이 높은 것들은 단일한 물질이고 재활용이 낮은 것들은 서로 다른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잘 받는 건 순도가 제일 맞겠죠. 그 정답은 1번으로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이것은 주장될 수 있습니다. 뭐가 주장될 수 있냐면 과정적인 본성인데 엄마의 부성에 대한 모성의 부성에 대한 과정적인 본성이 의미한다라는 것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하니? 누군가가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회를 겪음에 따라서 누군가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겪음에 따라서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회를 겪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않겠죠. 실제로 아프리카 철학자 이 사람은 이러한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건 아이들은 아직 사회적인 것들을 다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B번 같을 때 이러한 것들은 기준입니다. B가 절대 먼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은 복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C밖에 다를 수가 없겠죠. 그러나 논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 위에 거는 뭐냐면 아이들은 아직 사회를 다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나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뒤따르는 나는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뭘 주장할지도 모르죠.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부모가 되는 것이 must be earned, 반드시 획득되어진다는 사실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뭐에 대한 거절이죠? 아이에 대한 부모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거절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되는 것이 반드시 획득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엄마 아빠가 될 수 없죠. 뭔가를 해야지만 부모가 되는 것이 반드시 얻어진다는 사실이 아이에 대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봅시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이러한 어떤 견해에 대한 확실입니다. 어떤 견해냐면 부모가 되는 것이 계속되는 과정, 얻어지는 뭘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소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견해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린아이에 대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거절은 아니란 얘기야.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 견해에 대한 확신인데 어떤 견해냐면 부모가 되는 것이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견해, 소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계속되는 과정에 대한 어떤 견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요구합니다. 오형식입니다. 누군가가 확인하도록 이상과 기준들을 뭘 통해, 그리고 또 자 여기서는 이상들을 확인하도록, 그리고 스탠다드라는 거 여기서 목적어가 첫 번째면은 목적어 두 번째예요. 스탠다드 소트가 목적 보호 두 번째예요. 그죠? 삶이나 공동체의 삶에서 건설적이게 되도록 요구합니다. 다시 봅시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상을 확인하는 걸 요구하고요. 기준적인 생각들이 공동체나 삶에 뭔가 일관적이게 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되는 것은 이상을 확인해야 되고 기준적인 생각들이, 그죠? 이제 굉장히 일관적이게 되는 걸 요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기준적인 생각들이죠. 생각된 기준들이 뭘 받는 거야? 이러한 기준들을 받겠죠. 이러한 생각되는 것들은 기준들입니다. 뭐와 같은 이런 generosity, 굉장히 우리말로 관대함, 자비, 존경과 같은 어떤 그런 스탠다드입니다. 많은 속담, 아프리카 사회의 많은 속담을 언급하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러한 기준들, 그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에 기대되어진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이 다 닿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말하는 중입니다. 뭐와 같은 여기서의 어떤 여기에서 이거와 은근히족의 이런 거와 같은 의미하면서 그건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면서 자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러한 기준의 삶의 주기에서 어떠한 단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간주될 수 있습니다. 뭐로써? 뭔가 돼가는 것으로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돼가는 것으로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과정적이라는 거야. 엄마 아빠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러한 기준에 누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기준이 뭐가 나오는 거야. 위에 나오는 B번에서 뭔가 은근히족의 이런 얘기나 이런 얘기 기준에 누군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과정으로서 간주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고 끝나지 않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부모가 얻어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뭐에 의존하면 사람들의 상황에 의존하면서 그러니까 상황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그 앞에 상황에 따라서 그죠? 달려있다고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그죠?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여기서 봐봐요. 이러한 것들은 기준인데 이러한 것들의 기준으로 많은 속담들은 아프리카 사회에서 많은 속담들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러한 기대되어진 이런 완전한 인간의 기대되어진 것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런 것들은 속담입니다. 뭐와 같은 이러한 이런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들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러한 기준들이라는 것은 위에 나오는 은근히족의 이런 것들 뭐죠? 이런 것들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되어가는 중이라고 고려한다. 정답은 CBA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8번. 자 여기서는 그 워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노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고 똑똑하고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영역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결정을 하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노동자들이 조금 똑똑할 때 참가적인 결정은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쭉 보게 되면 2번부터 볼게요. 연구자들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더 큰 참여인데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더 큰 참여가 증가시킨다는 걸 노동자들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결정의 어떤 만족감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맞잖아.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 만족감이 더 높죠.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러나 필수적으로 번역되는 건 아닙니다. 더 좋은 그룹의 퍼포먼스라고.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므로 연구는 조사합니다. 참가자들의 결정이 가장 유용할 때를 조사했고 그리고 이것이 덜 중요할 때를 조사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때가 좋고 어느 때가 나쁜지를 조사를 했고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추가적으로이기 때문에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한 두 번째 예시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예시가 그 가까운 어떤 그 일이 추가적으로 뭐 할 때 매우 복잡하고 그 지역 조건에 대한 지식이 그런 결정에 중요할 때 참가적인 결정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참가적인 결정이 중요한 거에 대한 또 다른 예시가 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거지. 참가적인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이유는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을 때. 따라서 여기서는 어디셔널 내가 큰 힌트가 되기 때문에 4번 하면 되겠죠. 그 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은 되게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조그만한 어떤 리퀘스트에 동의하고 여기에 해답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여기에 화답하도록.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요청이죠. 자, door in the face 테크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문에다가 일단 얼굴 먼저 빼꼼 드러내는 거지. 이런 기술에서 큰 이성적이지 못한 리퀘스트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 터무니없는 요청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야, 나 1억만 빌려줘. 그럼 갑자기 듣는 애가 뭐라 그래? 개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 근데 중요한 건 1억만 빌려줘라고 먼저 말을 한다. 야, 그러면 1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하는 순간 두 번째 나오는 말은 뭐야? 조금 이제 뭐 빌려줄 수 있는 만한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지르는 거야. 이성적이지 못한 무지성으로 1억만
fuck you. 그 다음에 100만 원만. 이런 느낌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턴다운, 거절됩니다. 이것을 뒤따라지면 더 작은 훨씬 더 합리적인 요청으로 100만 원만, 그런 100만 원만 이라고 요청된다는 얘기지. 사람들은 훨씬 더 동의할 것 같습니다. 이 자그마한 두 번째 요청을 100만 원만을. 이것이 두어졌을 때 맥락에서 훨씬 더 예기치 못한 무지성적인 리퀘스트의 맥락에서 두어졌을 때, 뭐보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에 두어졌을 때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100만 원만 하는 것보다 뭔가 재물을 태워야 돼. 1억만 재물 태웠죠? fuck you. 그 다음에 100만 원만. 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술의 성공은 아마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회적인 규범에 대한 어떤 화답과 그리고 규칙인데 우리가 다시 되갚아야만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되갚아야만 하는 규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어떤 서포트와 어시스턴스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콘세션이라는 것은 양보를, 뭐에 대한? 그들의 처음의 리퀘스트를 포기함으로써의 양보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훨씬 더 작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지라든지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은 포기한 첫 번째 1억만을 포기함으로써 양보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여기까지 결과적으로라게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강요받고 뭐 하도록 강요받습니까? 화답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더 조그만한 리퀘스트를, 그러면 그 조그만한 리퀘스트가 위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조그만한 리퀘스트가 어디 나오냐면 더 조그만한 걸로 일단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뭐가 되겠냐면 첫 번째를 포기함으로써 양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조그만한 것들을 동의하고 여기에 화답하도록 강제를 받습니다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지. 첫 번째를 거절당하고 두 번째 만만한 걸 하니까 완성되는 예시가 바로 나오기 시작하죠. 흔한 어떤 적용은, 여기의 적용은 뭐일 때입니까? 틴들이 엄마에게 요청할 때입니다. 더 큰 어떤 리퀘스트에 대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마을 밖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허락이 거절되었을 때 묻는 건데 좀 더 조그만한 걸로, 그러면 지역 내로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일단 내지르는 거야. 엄마, 나 미국에 있는 콘서트장 갔다 올게. 개소리 하지 마. 미국 어떻게 가? 아, 그러면 저기 목동 갔다 올게. 이런 느낌이야.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이 왜 안 되냐면, 거절하는 것은, 더 큰 리퀘스트를 거절하는 것은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부모가, 그죠? 묵인하는, 다음에 저 조그마한 것들을 묵인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5번은 연결이죠. 연결이라는 얘기는, 그죠? 5번의 앞과 뒤가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에서 더 조그만한 것들을 받는 게 조그만한 리퀘스트로 받으면 되겠고, 4번 이후부터는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똑같이 부모들이 거절하고, 처음엔 거절하지만 작은 것들을 이제 용인하는 그런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중간에 끼면 안 되는 연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왜 늙은 사람들이 더 긴 어떤 시간의 어떤 컴프레션, 그러니까 더 긴 시간의 압축을 경험하는지, so much, 그렇게 많이, 훨씬 더 정확하게, 뭐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이것은 관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에 10년이 거의 인생의 반이라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50살에게서 같은 기간은 단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대들에게 20살들에게 10년은 자기 인생의 반이야. 50살에게 10년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그 10년은 뭐가 됩니까? 훨씬 더 조그만 부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강조해왔습니다.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 10년의 기간에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터닝 포인트를 많이 마주칠 것 같다는 것을. 그러니까 당연하죠. 20대의 사람이 그 10년 동안에 훨씬 더 풍파를 많이 겪을 거 아닙니까? 뭐보다? 오래된 사람보다. 단지 10년의 그런 기간에서 젊은 사람들은 졸업도 할 것 같고요. 구애하고 결혼도 할 것 같고요. 가족을 시작할 것 같기도 하고 집을 살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래된 사람들은 반대로 쉽게
1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러면 게임 끝났죠. 오래된 사람은 장기간의 시간 압축을 경험합니다. 훨씬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 기간, 뭐와 같은 10년과 같은 시간 기간은 그들의 삶에서 높은 비율입니까? 낮은 비율입니까? 감소하는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답은 감소하는 제일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발생, 중요한 라이프 이벤트, 뭐 동안에 그 기간 동안의 중요한 어떤 이벤트에 대한 발생은 흔치 않습니다. 1번에 맞겠죠. 왜냐하면 오랜 그 늙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따라 정답은 1번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오늘 문제는 되게 좋았기 때문에 잘 풀고 다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